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는 제가 이렇게 피워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미국을 한번 보시죠. 미국을 한번 보시면은 미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양쪽이 태평양과 대서양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같은 민주국가죠. 그러니까 어때요? 안보에 돈이 들지 않습니다. 안보에 돈이 전혀 필요가 없는 나라지만은 그 사람들의 안보 개념은 다릅니다. 이제 항상 트럼프가 나오면은 예를 드는 사람이 맥킨리 대통령입니다. 맥킨리 대통령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1988년이죠. 1988년에 미국과 스페인 전쟁이 있습니다. 미국과 스페인 전쟁으로 미국이 쿠바, 그 다음에 푸에르토리코, 그 다음에 필리핀, 처음으로 필리핀을 뺏어 가지고 자기의 식민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제국주의, 미국도 제국주의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시어도어 루스벨트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아까 말한 유럽식 사고에 무전입니다. 윌슨이 해왔던 쉽게 말하는 뭐라고 그럴까 국제연맹적 사고. 근데 왜 그 국제연맹적 사고냐면요. 국제연맹은 윌슨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국익이라는 게 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도대체가 이것은 맞지가 않자. 국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왜 이기는 나라에서는 정의를 그렇게 외치우면서도 국제관계에 가면은 왜 국익을 내세워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느냐. 그래서는 안 되고 앞으로 이 세계는 국제법에 따른 정의에 따른 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미국의 주류가 된다고 했는데 아까 말한 맥킨리 그다음 시어도어 루스벨트 와가지고는 유럽식 세력 균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 대통령이 태프트인데 태프트 가스라 조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태프트 가스라 조약으로 한국은 일본의 세력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러일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가운데 중재를 서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이 사람이 어떠냐면은 일본 편을 들어서 러시아하고 이제 이렇게 소위 중재 조약을 맺어줬지만은 일본이 뭘 요구를 했냐면은 시베리아를 요구를 했거든요. 전쟁 승리 기용으로 이거 안 된다. 시베리아 택도 없는 소리 마라 그러면서 일본의 그 시기를 줄여서 사할린만 주는 것으로 해서 게임을 끝낸 사람이 아까 말한 시어도어 루스벨트고 그럽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요 치열하게 싸워서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까 윌슨입니다. 근데 윌슨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제법 정의에 입각한 국가관계를 만들고 국제연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국제연맹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거기 아까 연방처럼 이렇게 만들자. 그러면은 싸울 일이 없지 않느냐. 세력 균형이 아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말은 루스벨트하고 처칠이 이걸 이어받고 이것이 국제연합 옛날 문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국제연맹이고 이게 국제연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지도가요. 1902년 지도입니다. 이게 지금 레드라인이라고 써졌죠? 죄송합니다. 레드라인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영국이 세계를 케이블로 다 연결한 겁니다. 전화선입니다. 1902년도에 이렇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 영국의 식민지들이에요. 이게 캐나다,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그 다음 미국에다가 지선을 하나 내려준 겁니다. 그러면서 다 도청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독일이 멕시코를 시켜가지고 미국을 좀 쳐주라. 그러면은 나중에 보상하겠다 그랬는데 그걸 영국이 알아가지고 미국한테 줘가지고 미국이 멕시코를 취업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어지도록 한 것도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제 이해는 이야기를 왜 그러느냐면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유선 라인을 전부 무선 라인으로 다 바꿉니다.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뭐로 바꾸냐면은 무선이 되니까 뭘 조심해야 돼요. 도청 장치를 개발해 나가고. 그래서 여기 영국과 미국이 이제 47년도에 소위 말하는 패권을 인정받는 데는 이렇게 세상이 달라집니다. 영국은 케이블선을 전부 지키기 위해서 해군을 전부 뒀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무선으로 오다 보니까 전부 공군입니다. 공군으로 세상을 제패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전략이 바뀌어 가는데요. 리처드 닉슨이 또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중국과 수교를 합니다. 뭐냐면은 소련이 중국을 소련이 중국의 버릇을 들인다 해서 우수리강에다가 40개 그 사단을 갖다가 배치를 하고 침공을 하려고 그러니까 모택동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 생각을 합니다. EJ란 말 많이 쓰시죠. 미국을 데려다가 소련을 막자.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열린 그 차 탁구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수교문을 열어서 그걸 갖다가 미국 중수가 소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게 G2를 인정했다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이 닉슨과 키신저를 천하의 죽일 놈으로 지금도 생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주 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렇게 커버린 것은 그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신저는 트럼프입니다.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요, 내가 보면은 굉장한 그 광인 전략을 쓰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지금 이번에 이란 전쟁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 책이 이번에 하나 나왔길래 제가 읽어봤더니 아주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서 이렇게 중간 패권을 차지한 사람은 반드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이 변방에 있는 민주국가를 먹고 그리고는 반드시 어디로 넘어오느냐면은 서방구로 와서 미국을 침략한다라는 것이 미국의 머릿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이 히틀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탈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차지하고 나면 반드시 어디로 가는다? 미국으로 온다.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시진핑과 푸틴과 이란이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유라시아 지역을 전부 차지하면서 그 다음에 일본이나 한국, 그 다음에 영국이나 이런 변방에 있는 해양 소위 말해서 민주국가들을 전부 먹은 다음에는 어디로 오느냐? 미국으로 온다. 이런 사고가 미국에는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아까 다시 원리치로 돌아가면 미국의 전략은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안 된다.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들어보셨죠? 투키디데스 함정 자체가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제2, 2위 국가 G2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련을 44년 동안 냉전해가지고 없애버렸죠. 85년도에 일본이까지 뭐냐면은 노우라고 하는 작전하면서 막 컸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로 해서 일본 박살을 내버리니까 30년 동안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달라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지정학적인 논리로 해서 G2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지만 전쟁은 안 한다. 전쟁 없이 G2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고 오늘날은 AI 생태계랄지 데이터베이스 그 데이터 센터 그걸 갖다가 중국 라인을 따를래 미국 라인을 따를래 우리는 어디를 따라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금 선택의 기로에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부터는 이제 잠깐 좀 누르고 하겠습니다.